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사회복지사 선후배로 만났어요. 사회복지사가 된 저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집에 찾아가 요리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각종 공과금 등을 처리해드리는 일을 맡았는데 제가 초임일 때 남편과 함께 가게 된 거죠. 사회복지사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러 간 저희에게 욕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물을 뿌리면서 썩 꺼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직업을 택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곤 했답니다. 그때 절 위로해 준 게 선배였던 남편이었고요. 저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면 퇴근 후에 함께 술잔을 기울였고 저는 어른스러운 남편에게 흠뻑 빠져들고 말았네요. 어릴 적부터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인기가 좀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학교 탑이라고 유명하기도 했고 사회복지사로 취직했을 때도 선배나 동기들의 고백을 부지기수로 받았고요. 심지어 민원인들에게도 고백을 받곤 했답니다. 하지만 전 모든 이들의 대시를 거절하고 남편을 택했어요. 멋진 남자들은 많았지만 저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남자는 없었거든요. 남편은 TV에 나오는 사랑꾼들의 뺨을 후려칠 정도로 엄청나게 저를 사랑해 주더군요. 저를 데려다 주는 건 물론이고 여자들의 마음을 저격할 만한 꽃다발과 선물을 건네고 읽기만 해도 가슴이 찡해지는 장문의 손편지를 자주 써주었거든요. 이런 남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니라 어떤 여자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3년의 연애를 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둘 다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들어서서 그랬고 남편은 사회복지사 월급은 저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평생의 꿈인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둬도 되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꿈이 사회복지사인 건 맞아. 그만두는 지금도 솔직히 잘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당신이랑 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살고 싶어. 나한텐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 남편은 그렇게 사회복지라는 꿈을 버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참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셨던 어머니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는 바람에 내 아들의 창창한 앞길이 막혔다. 라면서 제게 은근히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좀 억울했어요. 사회복지사를 그만둔 건 오롯이 남편의 의사였거든요. 그렇다고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대들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아 넘겼답니다. 그렇게 사회복지사를 그만둔 남편은 배달 대행 업체를 차렸어요. 지금은 뭐 흔한 업종이지만 당시에는 배달 대행 업체를 차리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가게에서 개인적으로 배달 기사들을 고용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배달 대행 업체가 대박이 나더군요. 기존에 없던 업종이라 그런지 경쟁자가 없던 덕분이었죠. 사회복지사를 하던 남편의 월급은 야근을 해도 250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배달 대행 업체를 차리니까 그 돈을 사흘 만에 벌어오더군요.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였어요. 여보, 대박이다, 대박이야. 이제 당신이랑 우리 애기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강남으로 이사가게 해줄 테니까. 돈을 쌍끌이로 벌어들이게 된 남편은 신바람이 나더니 저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했답니다. 만약 돈 관리를 남편이 했다면 실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한 순간부터 모든 경제권을 제게 넘겼기에 저는 거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걸 보면서 남편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죠. 그렇게 되니 시어머니 또한 기뻐하시면서 제가 복덩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사회복지사를 그만둘 때만 해도 천하의 원수처럼 절 바라보시더니 돈을 한 달에 몇 천씩 버니까 저를 복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저는 예 하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대화할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이후로 남편의 사업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고 그 물살에 남편의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그 덕분에 남편은 서울에 배달 대행 업체를 2군데나 더 냈고 저희는 강북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던 강남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지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남편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남자들은 지갑에 돈이 생기면 한눈 판다는데 남편은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우습게 벌면서도 저만 바라보았죠.
당시 애가 둘이나 되는 상황이라 살도 많이 찌고 몸매도 망가졌었지만 남편은 아가씨 때 이상으로 저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살아도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 역시 그런 저를 부러워했고요. 난 수연이 팔자가 제일 부러워. 대학 때는 인기 폭발이었지. 결혼하고는 애처가 남편 만났지. 이런 팔자가 어딨니? 아휴, 애처가인 것도 좋지만 돈도 엄청 잘 벌잖아. 오죽하면 서울에 있는 돈은 수연이 남편이 다 번다는 말이 돌겠니? 아, 부러워 죽겠다 기집애. 우리 남편은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갖다 주면서 엄청 유세 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참.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날 때 늘 나오는 주제는 활짝 핀 저의 팔자였죠. 친구들은 자기 남편들보다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돈도 몇 배는 더 버는 제 남편을 엄청나게 부러워했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남편을 만난 게 정말 천운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바쁘다며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달째 매일 야근을 하는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쌌죠.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동료들 것까지 함께 쌌고요. 그렇게 도시락통을 양손에 들고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놀래켜주기 위해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남편은 없고 직원들만 있더군요. 사모님 오셨어요? 아, 네. 도시락 좀 챙겨드리려고요. 그나저나 저희 남편은 어디 갔어요? 저는 남편이 비즈니스 미팅을 하러 갔나 싶어서 직원에게 물어봤죠. 그런데 직원이 머리를 극적거리며 무슨 소리 하냐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네? 사장님 일찍 퇴근하셨는데요. 퇴근이요? 오늘 야근한다고 하던데?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이상하다. 사장님 요새 맨날 일찍 퇴근하셨는데? 직원의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쿵쿵거리며 뛰더군요. 남편은 제게 거의 한 달째 매일 야근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맨날 일찍 퇴근했다니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저는 직원에게 제가 왔다는 걸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50만 원을 건넸어요. 적지 않은 돈이니까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집에서 기다리는데 자정이 다 돼서야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고생했어 여보. 많이 피곤했지?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연기를 하며 남편을 떠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우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맨날 야근이네. 피곤하다. 미안해 여보 맨날 늦게 와서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치더군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평온함을 유지하며 남편의 야식을 챙겨주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의 평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사무실 앞으로 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사무실에서 나와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저는 택시를 잡고 남편을 미행했어요. 남편이 도착한 곳은 집과 반대편인 커피숍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직원들도 모르는 미팅을 하는 거라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커피숍 안으로 들어간 남편의 행동을 본 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제가 처음 보는 여자와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볼을 부벼대면서 온갖 애정 표현을 다 했으니까요. 정말 그 모습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그때의 감정을 전달하는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랍니다. 화가 난 저는 택시에서 내려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발견한 남편은 여보! 라며 엄청나게 당황을 하더군요. 그럴만도 하죠. 야근한다고 문자를 보내놨는데 커피숍 안으로 아내가 들이닥치니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우라통이 터진 저는 남편 앞에 있는 커피를 들어 촥 뿌려버렸어요. 남편 옆에 있던 상간녀가 깍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새하얀 블라우스는 커피색으로 물들어 버렸고요. 여보 진정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니까 일단 진정하라고. 남편은 평소 얌전하던 제가 난리를 피우는 걸 보더니 일단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 장면을 보고 진정할 아내가 어딨겠어요? 저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더욱 날뛰었답니다. 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팔짱 끼고 볼 부비고 아주 할 거 다 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면 대체 뭔데? 저는 그렇게 말하며 상간녀의 앞에 있던 커피마저 들어서 남편에게 던져버렸어요. 이 난리통을 본 커피숍 직원이 달려와서 저를 말리더군요.
하지만 건장한 남직원도 화가 난 저를 말릴 순 없었습니다. 저는 블라우스에 묻은 커피를 닦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두피가 다 뽑힐 정도로 흔들었죠. 뭐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머리카락을 다 뽑아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너 당장 그 손 못 놔? 어? 어디 못 배운 여자처럼 머리채를 잡고 난리야. 놔! 당장 놓으라고! 남편은 제게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멍하더군요. 차라리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었다면 제가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애처가 남편이 상간녀를 감싸기 위해 저를 이렇게 탓하다니 정말 비참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일단 커피숍 직원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는 정리가 되었답니다. 물론 남편과 저의 언쟁은 끝나지 않았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서로를 죽일 듯이 말다툼을 했어요. 아이들이 엉엉 울면서 제발 싸우지 말라고 했지만 워낙 큰 사건이라 그런지 저는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된 바로는 상간녀의 정체는 남편과 거래하는 프랜차이즈 피자집의 사장이더군요. 배달기사를 파견하고 어쩌고 하다가 정분이 난 거죠.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불륜의 상대가 병원 의사든 옆집 할머니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죠. 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가정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울 수 있냐고 물으니까 대답은 안 하고 저를 협박이나 하더라고요. 당신이 깡패야? 그냥 말로 하면 될걸 뭐하러 커피를 뿌리고 그래? 이게 드라마인 줄 알아? 그러다가 유리라도 깨져서 그 여자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당신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알기는 알아? 남편은 바람을 피운 주제에 저처럼 무식한 여자랑은 살 수 없다며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애처가인 남편이 돌변한 것도 어이가 없지만 바람을 피운 주제에 무슨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갈라서자는 게 더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버텼습니다. 이혼? 내가 이혼을 왜 해? 내가 이혼해주면 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아주 본격적으로 놀아보려고? 나 절대 이혼 못해.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라도 이혼 안 해. 저는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며 잘못도 없는 제가 왜 이혼을 하냐며 완강하게 버텼답니다. 그날을 그렇게 밤새 다투며 보낸 후 금술 좋던 저희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고요. 설상가상 남편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듯한 시어머니께 전화도 오더군요. 얘기 다 들었다. 네가 대체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남편이 바람까지 피우겠니?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이 일에는 네 책임도 있으니까 적당히 받을 거 받고 이혼해줘라.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데에는 제 책임도 있다며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적당히는 해주겠다며 선심 쓰듯 말씀하시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을 타박해도 모자랄 판에 제 책임을 운운하시다뇨. 어떻게 같은 여자면서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그런 서운함을 담아 시어머니께 몇 마디 드렸답니다. 물론 대화는 통하지 않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재료가 떨어져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서는 저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에다가 애도 둘 있는 제가 번호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유부녀라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정말 끈질길 정도로 따라붙으며 번호를 요구하더군요. 슬슬 화딱지가 났던 저는 아니 유부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또 한 번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남자가 물러서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길에서 번호 여쭤봤던 남자입니다. 제가 너무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밥 한 번만 먹을 수 없을까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깨끗하게 포기할게요. 모르는 번호의 주인공은 그때 번호를 달라던 남자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연락한 건지 아주 소름이 돋더군요. 마음 같아선 차단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번호를 알아낸 사람이 집 주소까지 알아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보냈죠. 하지만 그 정체불명의 남자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면서 밥 한 번만 먹어달라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일단 그날은 어떻게 떼어냈는데 찜찜함은 계속해서 이어지더군요.
가끔 초인종이라도 울리면 그 남자가 아닐까 싶고요. 남편에게 상의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대화가 단절된 지 한참 지난 시점이라 말을 할 수조차 없었죠. 그렇게 또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모처럼 고급스러운 자리에 가는지라 저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집 밖으로 나섰죠. 그런데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순간 또 그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제게 번호를 달라며 집요하게 매달리던 그 남자가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 봐요? 남자는 그때처럼 잘생긴 얼굴과 다정한 미소로 제게 접근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더욱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대체 누구시죠? 누구신데 이렇게 자꾸만 접근하시는 거예요? 누구냐뇨. 그냥 그쪽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죠. 저기요. 제가 분명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애가 둘이나 되는 유부녀라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부녀는 남자 못 만나요? 어차피 주부로 사시는 것 같은데 남편 회사 간 시간에 잠깐 만나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요즘 시대에 배우자만 보고 사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정말 어이가 없네. 저기요.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저라고 그렇게 사는 법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혼한 사람이 한눈 파는 거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가주세요. 저는 어이없는 논리를 펼치는 남자에게 제발 물러나 주기를 바랬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기 싫어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실랑이 끝에 남자가 물러났어요. 얼마나 질긴지 정말 찐득이가 따로 없더군요. 기분을 망친 저는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제대로 놀지도 못했어요. 아, 왜 자꾸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속상했거든요. 그렇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때 그 피자집 여자를 만나고 온 건지 새벽이 다 되어 만취한 채 들어오더군요. 거실에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소파에 누워 금세 잠이 들어버리더군요.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소리 들으며 저는 남편이 벗어놓은 허물을 치웠답니다. 왼수 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렇다고 집을 더럽힐 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남편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남편이 상간녀 혹은 시어머니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만취에 골아떨어진 틈을 타서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갔죠. 그리고 카톡 대화창을 뒤졌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읽던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내용을 읽게 됐어요. 그 남자 제대로 교육시킨 거 맞냐? 왜 그렇게 성과가 없는 건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생긴 놈으로 골라서 섭외했어. 군대 안 넘어가는 걸 어떡해. 에휴,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할 것 같기도 해. 아니야. 지금은 공들이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이대라고 해. 마음 떠난 남편 붙들고 사는 여자가 심지가 그렇게 굳지도 않을 테니까 금세 넘어갈 게다. 알았어, 엄마. 이 짓도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혼하고 싶으면 꾹 참고 해. 마음 약해지지 말고. 바람 피운 증거만 찾으면 둘 다 유책 배우자로 판결돼서 재산 분할도 해줄 필요도 없고 양육권 싸움에서도 유리할 테니까. 대화 내용을 읽은 저는 정신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얼마 전부터 제게 들이대던 정체불명의 남자는 저를 불륜녀로 만들기 위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작품이었던 거죠. 그제서야 왜 그렇게 남자가 싫다는데도 들이대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저를 맞바람 피우게 만들어서 이혼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했던 거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이라도 해주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당할 수가 없었어요. 먼저 바람을 피운 주제에 저를 쓰레기로 만들려는 이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강북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변호사를 만나 남편의 대화 내용을 캡처한 파일과 제 핸드폰으로 연락 온 남자의 문자 내용을 전달했어요. 변호사는 파일들을 보며 정황을 파악하더니만 이야, 이거 정말 악질을 만났네요. 내가 지금까지 친구와 바람난 사람들, 심지어는 시동생 형 뭐 이런 분들과 눈 맞아서 이혼 접수한 분들 여러 봤지만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 아내에게 남자라는 동물의 미끼를 던지다니 참, 한때는 자기 아내였고 한때는 자기 며느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지 원. 아유, 사모님 잘 이겨내셨어요. 시어머니, 남편, 상간녀, 그리고 사모님 꼬시려고 한 그 꽃제비까지 제가 싸그리 묶어서 돌돌 감아줄게요.
라며 본인의 변호사 면허를 걸고 소송에서 이겨주겠노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이후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변호사는 법원에 가 모든 서류들을 접수하고 본인의 맡은 일을 다 했고 전 저만의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거금을 들여 왜 벼룩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지역 광고에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고요? 땡땡 배달업체 사장님, 땡땡 피자집 가맹점 사장이랑 불륜 저질러서 속 편하세요? 너 때문에 네 마누라 지금 죽게 생겼대요. 마누라한테 남자 보내서 똑같이 불륜 만들려고 했던 천하의 쓰레기 같은 땡땡 사장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마누라가 복수한대요. 이렇게 말이죠. 정말 광고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 광고 문구에 남편 회사 전화번호까지 떡하니 기재해서 그런지 순식간에 남편 회사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저런 쓰레기 같은 회사하고는 절대 거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죠. 지역 맘카페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신문 광고 효과도 대단했지만 맘카페의 파워가 이렇게 무시무시한지 몰랐네요. 맘카페에 가입된 사람들은 다들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 사정을 듣고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더군요. 그러더니 우리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가맹점 사장님들에게 경고, 아니 거의 반협박하면서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죠. 만약에 가정 파탄 일으킨 저 회사랑 거래하면 그 가게는 가게가 망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할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 사장님은 맘카페 회원들에게 잘못 보이면 가게 운영이 불가능한 걸 너무나 잘 알기에 남편이 운영하는 배달업체와 거래를 점점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회사가 점점 망해가고 있을 때쯤 씩씩거리며 시모가 찾아오더군요. 야, 너 지금 우리 아들 인생 조지려고 작정을 한 거니? 왜 동네 창피하게 신문 광고를 내고 지랄이야 지랄은.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래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네가 싫어서 다른 여자 만나고 싶대잖아. 네가 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어 봐. 그래도 우리 아들이 바람 폈겠니? 네가 화장 지우면 김이 죽은 게 자글자글해서 쳐다보기도 싫다고. 저번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평소에 관리를 좀 하든가.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가 바람 펴도 여자 찍소리도 못했어. 참 세상 좋아졌다. 그리고 내가 이혼해주면 충분히 대가는 지불해준다고 했잖니. 도대체 얼마를 원한 건데? 5천? 7천? 말해봐. 그 돈이라도 받고 싶으면 그냥 잠자코 있고 열받으면 땡전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테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은 구시대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고작 7천이요? 아유, 나 웃겨 죽겠네. 그래,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제가 돈만 바라고 이러는 줄 알아요? 두고 보세요. 어떤 꼴 당하실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렇게 석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드디어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은 제게 재산 분할 위자료 포함해서 4억 7천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고 양육권 친권도 물론 제가 다 가져왔고요. 남편과 바람을 핀 상간녀에게도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그리고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따로 경찰에 신고도 했었거든요. 남편과 시모가 모의해서 날 불륜 만들려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검찰로 넘겨져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두 모자가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감옥에 들어가 그것들이 제게 했던 잘못에 대한 벌을 꼭 받게 해줬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이 그 정도 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현실이더군요. 결국 남편은 제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주고 운영하는 회사는 망했다고 했어요. 지역에서 그렇게 안 좋게 소문이 났는데 더 이상은 운영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는지 저 멀리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는 받았지만 성이 안 차서 프랜차이즈 회사에 연락해 만약에 이 가게랑 프랜차이즈 해지 안 하면 당신네들 회사 이름 대고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꼬리 내리고 가맹점 해지를 했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렇게 해야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은 없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거머리처럼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냈던 그 젊은 남자도 사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벌금을 맞았고요. 아유, 아직도 섬뜩하네요. 제가 혹시라도 미쳐가지고 그들의 노략에 빠져버렸다면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이 세상에 이런 유혹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도 전 사랑하는 아이들만 보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의 모든 복수는 끝이 났어요. 물론 제가 원하는 거, 소망하는 것도 다 계획대로 이뤘고요. 어떻게 과거의 사회복지사였던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된 지금의 현실도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옛말에 유지경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저처럼 무슨 일이든 뜻을 이루고 싶은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처럼 길이 열린다는 걸 저도 이번에 깨달았으니까요. 전 요즘 아이들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지긋지긋한 남편과 시모라는 인간을 안 봐도 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앞으로 제 아이들과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